이렇게 플래그도 많이 펼치자마자 정말 소름이었던 그 여름을 그대로 담고 있는,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게 한눈에 한 달치가 보인 연필 느낌으로. 여름이 되면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왠지 좀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또 하던 대로 계속 이어가기에는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죠. 지치기 쉬운 이 여름에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독서 방법과 또 읽은 책을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하는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함께 하시고 나면 같이 책 읽고 싶어지실 거예요. 평소랑 좀 다른 책을 읽고 싶을 때 한 번씩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땐 전 어려운 책은 좀 멀리하고 지금 계절과 좀 잘 어울리는 책을 꺼내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다시 읽는 책인데요.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작년에 처음 읽었을 때는 내용을 좀 빠르게 따라가느라 이 책이 가진 분위기를 좀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절마다 그 계절의 온도와 공기가 짙게 담긴 소설을 한 권씩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책 등, 또 표지, 짙은 여름을 그대로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 책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붙잡아 주거든요. 소설을 읽는 동안에는 책에 적힌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계속 그 장면을 그리게 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아무래도 건축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건축물과 자연,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한 권의 책이 평범하게 흘러갈 계절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여름을 책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충분하게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 책 추천할게요. 다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장마랑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텐션도 쉽게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한번 정돈하고 마음도 끌어올리고 싶을 때 이 책 읽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책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인생을 갈아 넣어서 즙을 짜라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계속 거부하는 데 힘을 다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잘 활용해 보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사용할지는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책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계속 거부하는 데 힘을 다 빼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 잘 활용해 보라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자기 관리는 나를 더 몰아붙이는 그런 기술은 아니고 내 생각을 다루는 방식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읽고 나면 걱정도 고민도 많이 가벼워지고 그냥 다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남더라고요. 올해 하반기를 버틸 힘을 좀 모아보고 싶다면 천천히 휴가 이용해서 이 책 읽어보시면 충전의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고명환 작가님의 독서의 기술입니다. 평소에도 작가님 책을 워낙 좋아해서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책은 우리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런 게 정말 기술적으로 담겨 있어요. 읽는 내내 평소에 제가 독서, 또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관점들이 정말 비슷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플래그도 많이 붙이고 밑줄도 정말 많이 그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처음 펼치자마자 정말 소름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책의 앞쪽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책의 앞면, 이 빈 공간에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모아서 적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쇼츠로도 다룬 적이 있는데 20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왔을 만큼 공감도 많이 해주셨어요. 책을 읽다가 우리가 여기저기 메모를 해두면 그 순간은 좋지만 나중에는 어디에 적었는지 찾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책의 앞면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한 곳에 모아두면 책과 기록이 분리되지 않고 계속 함께 남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속상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남긴 것들은 확실히 남더라고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내 독서력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 제가 책을 읽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의 세계만큼 저의 세계가 넓어지는 걸 즉각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독서의 진짜 매력은 아주 주도적인 시간이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계획과 다르고 예상과 다르고 또 사람의 마음도 내 뜻과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책을 고르고 또 펼치고 읽으면서 생각하는 과정만큼은 온전히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그대로 덮으면 그 내용은 작가의 이야기로 끝나기 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 문장이라도 적고 또 그 내용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하기 시작하면 책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책을 읽기만 했을 땐 작가의 이야기로 끝나지만 질문하고 기록하면 그때부터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가 되면 넥스트 챕터에 참여하는 분들과 구글 미트를 통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장치가 있으니까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이 30분만큼은 독서가 고정값이 되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책 읽는 나로 변하려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관성이 생기면 혼자서도 잘하게 되는데 그 관성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에서는 함께하는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 책을 읽을 땐 조금 피곤하면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또 갑자기 해야 할 일이 떠오르면 독서를 뒤로 미루기도 하잖아요. 근데 같은 시간에 함께 들어와서 각자의 책을 펼치고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됩니다. 때로는 혼자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책을 읽기 위해 들어오셨던 그런 분들이 점점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도 계속 느끼는데요. 책의 힘은 혼자 간직할 때도 크지만 이렇게 구조 속에서 일정 기간을 루틴으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면 훨씬 멀리 확장된다는 걸요. 저는 사실 그 힘을 얻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책을 읽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다시 세우고 또 일으켰던 독서 방법을 정리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또 독서와 기록이 자신에게 힘이 되는 그 과정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주는 이런 엄청난 힘을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넥스트 챕터와 함께하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마무리를 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오늘 날씨도 좀 어둑어둑하고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딱 잠 오기 좋은 날씨여서 갖고 나가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전 손으로 쓰는 시간 그 자체도 진짜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필기구로 막 생각을 확장해 나가다 보면 마치 나 자신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회의 시간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쓰는 시간을 오래 이어가는 데는 자꾸 손이 가는 기록 도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주 쓰는 연필과 샤프들인데요. 이건 까렌다쉬의 샤프, 펜텔의 스매쉬 샤프입니다. 클립이 없이 연필 느낌으로 샤프를 쓰는 걸 좋아해서 다 빼뒀고요. 이 두 샤프는 10년 넘게 사용한 것 같아요. 진짜 오래 함께한 필기구죠. 이것도 꽤나 오래 쓴 샤프고 많이들 아시는 라미 샤프. 그리고 이 샤프도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건 까렌다시 연필이고요. 두꺼운 연필도 밑줄 그을 때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 연필은 제가 책을 읽을 때 밑줄도 이렇게 많이 긋지만 메모도 많이 남기거든요. 이 톰보우 연필도 오랫동안 쭉 사용하고 있는 연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자주 쓰는 볼펜들인데요. 이 사쿠라 최근 가장 좋아하는 볼펜이에요. 이 볼펜이 멀티펜으로 있더라고요. 멀티펜도 구매를 했고 요즘 진짜 좋아하는 볼펜들입니다. 그리고 이 만년필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카베코 제품입니다. 라미 사파리. 그리고 이 펜들은 제가 책을 읽다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만났을 때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최근에 산 인덱스도 좀 보여드릴게요. 색깔별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책갈피처럼 꽂아두고 다니면서 표시할 부분 있으면 붙여주면 되고, 다시 뜯게 돼도 그 끈끈한 느낌이 남지 않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파일로펙스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원래 노트 위주로 활용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리의 필요성을 크게는 못 느꼈는데, 요즘 외부에서 이제 기록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이어리 들고 다니면서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커지더라고요. 여름에 다이어리는 저도 처음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다이어리는 굳이 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어서 또 좋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잘 쓰고 있던 스케줄러인데요. 아날로그 키퍼 제품입니다. 한 달을 앞두면 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잘게 쪼개서 시간 계획 단위까지 쪼개 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좀 더 구체화를 하고 싶은 기록들은 이렇게 노트를 따로 써 왔는데요. 이 위시리스트 노트에는 저의 계획 타이틀 그런 것들을 적어 왔습니다. 이렇게 일정 계획과 루틴들을 잘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그냥 흘러가는 존재 같지만 내가 쪼개고 만들고 계획할 수 있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내 시간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저에게 루틴은 억지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댈 곳에 가까워요.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에도 책을 펼치고 또 사부작 기록을 하는 동안에는 생각을 정리하고 더 나은 생각들, 마음들을 낼 수 있어요. 여름은 덥고 습해서 또 무엇이든 미루기도 쉬운 계절이에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에겐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의 여름은 이렇게 읽고 쓰는 시간과 또 함께하는 사람과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름도 하반기를 잘 지낼 힘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래요. 저와 함께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여름, 또 독서, 그리고 기록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